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밤사이 국민의 지상명령인 협치에 조정이 울렸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내 심야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에 천막 당사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고 전국을 돌면서 장애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은 장기간 극한 대결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으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가 단 한 차례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일방통행 정치에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나왔고 박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촛불 민심을 하늘처럼 떠받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내로남불, 일방 독주의 패스트트랙을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조차 없이 임명된 경우가 벌써 15명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무용지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이 정권의 구호는 내 사람이 먼저다, 내 편이 먼저다는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캠코더 인사들을 요소요소에 내리꽂는 인사가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관련법 등 패스트트랙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현 정권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역대급입니다. 파행과 탈법, 꼼수, 무리수가 총동원되었습니다. 의안의 팩스 접수와 특위위원회 강제 사보임, 문희상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와 의안의 전자 발의, 몰래회의, 도덕회의 등 기상천외한 기기묘묘한 방법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가히 싸움에 이골이 난 운동권, 친문 정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2009년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해머가 등장한 뒤 10년 만에 한국당이 봉쇄한 국회 의안과 문을 부수기 위해 새망치와 빠루가 등장했습니다. 빠루당, 새망치당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은 왜 민주당을 앞장세워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강행 처리를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파탄, 인사 참사, 외교 무능 등 국정 실패로 4.3 보선 결과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 확인되자 생존에 급급한 미니 정당들을, 미니 야당들을 들러리 세워서 무슨 수를 쓰든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는 속담을 노고라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패할 경우 문재인 정권은 급속한 레임덕에 빠져 정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내릴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정권이 만약 야당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의 칼날이 곧바로 자기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니 당장 욕을 먹더라도
치밀한 정치공학적 계산 아래 일단 총선에서 이기는 조치를 강구해 놓자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지율 상승의 효자 노릇을 해왔던 북한 변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발 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위장 평화시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미 동맹은 심각한 신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단 2분 만나준 대가로 15억 불, 무려 15억 불의 무기 구매를 하라고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미 관계가 얼만큼 어려운 상황, 균열 상황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도 잘못하면서 굿 이너프 딜이니 얼리 하베스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김정은에게 몰래 지원해준 돈으로 닥치고 미국 무기 사라는 압력이 아닐까 합니다. 얘기가 잠시 엮기로 샜는데요. 선거법과 함께 검사, 판사, 고위경찰을 통제할 옥상옥, 무소불위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는 공수처법을 제정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직접 사정의 칼자루를 쥐고 반대 세력 내지 저항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21대 총선을 넘어서 2022년 대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20년 장기 집권을 달성하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의 스타트를 끄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당 간판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75석으로 늘어난 비례대표 구성 몇 개라도 따내서 잔명을 보존하려고 민주당과 야합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위위원을 강제 사보임하면서 민주당 도끼에 발벗고 나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호남 나눠먹기 밀약을 맺었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죠. 또한 사실상 준여당 행세를 해온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오매불망 염원해온 교사단체 구성을 목표로 실속을 챙기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정권은 2중대, 3중대, 4중대까지 합쳐서 개헌선을 확보해 이해찬 대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 줌도 안 되는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장기 집권을 제도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까지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0여 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성장을 기록했는데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경제 성장도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즉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기초가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족보도 없는 경제이론인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우리 경제를 거덜낸 장하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올 1분기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을 비롯한 세계 유수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그동안 경제가 나쁜 것은 전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누적된 결과라고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대외 여건 때문이라면서 해외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경제가 나쁘면 조선시대로 책임을 돌리는 조상 탓, 일제 탓을 하고 나서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쇼크에도 엉뚱한 장밋빛 발언을 쏟아놓고 있는 문 대통령을 보면은 아무리 경제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 해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경제 상황인데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오정 대통령이란 비아냥이 나올 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패스트트랙법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상정됐다 해서 처리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최장 330일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하고 아무리 빨라도 200일은 걸립니다. 실제는 급행열차가 아니라 완행열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당이 얼마나 사활을 걸고 저지투쟁에 나서느냐, 치밀한 전략을 세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민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패스트트랙법의 운명이 판가름납니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진다고 하는데 흐지부지 끝낼 요량이라면 시작부터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직생의 자세로 원내 투쟁에 나서야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합니다. 물이 엎질러진 뒤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